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급 영어 번역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사실 다른 과목도 개강을 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학업 부담이 많으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업도 아마 뭐 만만치 않았나요? 아마 시간을 조금 이제 충실하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한번 적어봐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래도 매주 과제가 있다는 게 살짝 또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뭐 즐겁게 아마 수업을 들으셨으면 또 여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영문 독해나 그죠? 해석 위주의 어떤 그런 수업을 하다가 조금 새롭게 접근을 해서 아마 재밌게 들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봅니다. 아마 재밌게 아마 들으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고 힘들게 들으셨을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2주차 강의 또 뭐 어떤 새로운 또 팁이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강의를 거듭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약간 익숙해지면서 또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죠? 수업 듣는 날짜 같은 게 고정이 되면서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 사이버 강의를 제가 수강을 직접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 학기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140시간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때 보니까 시간은 더 하면 안 된다. 시간은 시간 내에 딱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에 알차게 진행하자. 그 다음에 또 많은 거를 자꾸 쓰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저의 그 교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전자칠판이 한 5번 정도 있어서 마음에 조금 못내 걱정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4번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께 희망을 좀 드리면서 한번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사이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느낀 거는 그래도 하여간 수업 시간에는 좀 잘 드러나야 나중에 시험을 볼 수 있다. 그죠? 강의를 일단 뭐 설거지하면서 듣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험 때는 정말 낭패를 본다라는 거를 그때 또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수업을 듣는 동안에만큼은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크게 시간이 오버되지 않게 맞추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중간에는 조금 이제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여서 하여튼 그 좋은 결과까지 같이 있어야 그쵸? 한 학기가 보람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좀 잘 수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1주차 강의에서는 무생물 주어 번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영어에는 워낙 많은 무생물 주어 번역가 많이 나오고 물주 구문, 또 비인칭 주어, 가주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것을 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다. 우리말은 절대 사람을 주어로 해서 쓰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 문장들을 사람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옮겨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또 소유격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의 뭐로 바로 그냥 직역을 해서 1대1로 번역을 하면 말이 어색해지고 다 번역을 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남이 보면 당연하고 그런 문장들이 나오기 일쑤다라는 거는 문장을 풀어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격이 나올 때는 문장의 앞뒤 관계를 살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인지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인지 아니면 동격의 관계인지를 살펴서 문장을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2주차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 대명사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게 영어는 그 대명사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첫 번째 일단 한 단락에서 처음에 한 번만 명사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대명사를 씁니다. 한 단락에서는요.
세 단락이 시작하면 다시 명사가 나오죠. 하지만 세 단락이 시작하면 다시 명사가 나온 다음에도 그 다음에 그 단락은 계속해서 대명사를 씁니다. 하여튼 그게 영어는 규칙입니다. 그렇죠? 한 번 나온 명사는 그 다음에는 계속 대명사로 바꿔 써야 된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말에서는 반드시 한 번 명사로 쓰면 아니 우리 삼촌은 만약 이렇게 해서 글짓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삼촌은이라고 하지 우리 삼촌은 했다가 그는이라고 절대 쓰지 않죠. 그죠? 우리말은 그래서 명사 중심입니다. 영어는 대명사를 주로 쓴다면 우리말은 명사 중심이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He's a good swimmer 라는 문장을 번역하면서 영어는 명사 중심이고 우리말은 서술어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He's a good swimmer는 영어식 표현이다. Good swimmer. 하지만 영어는 우리말에서는 그 사람은 수영을 잘한다. 그 사람은 수영에 능숙하다 라는 동사 중심, 서술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he swims well 같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는. 그래서 명사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명사 중심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명사와 명사 상당 어구를 중심으로 쓰고 국어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쓰는 반면 명사와 대명사 부분을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에서는 한 번 나온 명사는 다 대명사로 바꿔 쓰는 반면에 국어에서는 계속 명사로 쓴다는 거죠. 계속 삼촌은이라고 써야지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명사 번역은 우리말하고 아주 크게 또 이 부분이 불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맥락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올 때 영어에는 정말 많은 대명사가 나오는데 너무나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간 것들이 많고 대체로는 생략을 하든 아니면 그것이 가리키는 명사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명사로 번역을 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2주차 강의의 한마디 핵심 요약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쓸모없는 대명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나온 대명사 의미가 파악이 됐으면 그냥 과감히 생략을 해버리시거나 아니면 명사로 바꿔서 계속 번역을 한다라는 게 이번 주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 대명사 번역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어로 쓰인 대명사, 그죠? 주어로 쓰인 대명사 번역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첫 번째고 큰 제목이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주어가 아닌 대명사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주어가 아닌 대명사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가 두 번째 강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번역 아시죠? 관계대명사,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또 앞에 있는 단어, 그 선행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해서 받는 그것도 역시 대명사잖아요. 앞에 있는 걸 다시 쓰기 싫으니까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역시 관계대명사 번역은 어떤가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보시는 걸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장입니다. 1, 2, 3장으로 된 제1장입니다. 일단 주어로 쓰인 대명사의 번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보시면 영한 번역의 기본은 우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알기 쉽게 번역이 되는 게 기본이다. 이제 자연스러운 번역, 알기 쉬운 번역이 기본이다. 한문 많이 쓰는 거 좋은 번역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한문 중간에 막 콩콩 그렇게 넣어서 쓰는 거 요즘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섞어 쓰지 않습니다. 100% 읽기 쉽게, 읽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영어든 한문이든 다 풀어서 국어로 일단 옮깁니다. 굳이 쓰고 싶다면 괄호에다가 넣어서 한문이나 굳이 쓰고 싶다면 괄호에 넣어서 영어를 쓰는데 그거마저도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로 주석으로 돌리든지 아래에 각주로 풀이를 하든지 하지 절대 읽힘이 쉽게 하는 게 가장 기본 번역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문이나 영어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냥 바로 쓰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괄호에다가 쓰는 것도 많이 지양한다는 거. 어쨌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읽히기 쉽게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반복적으로 쓰이는 문장의 기본 요소, 반복적으로 쓰이는 건 주어, 목적어, 소유격 등을 다 자꾸 번역을 해버리면 엄청 어색해지고 의미가 불분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히기 쉽게 쓰려면 우리말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의미가 명확하다면 가급적이면 생략해서 간단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우리말의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제가 여담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 이제 그 번역을 많이 했었죠. 번역을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죠. 대학교 때도 그러면 이제 석사 때 특히 많이 그걸로 이제 거의 벌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뭐 장당 이제 돈이 나옵니다. 근데 좀 무겁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인데 그 뭐랄까 이제 장당으로 해가지고 그때 영한 번역, 그죠? 한국어로 번역하는 거는 장당 A4 한 장 10,000원. 그 다음에 또 한영 번역 있죠? 영어로 번역해 주는 거는 40,000원이었어요. 그죠? 한 장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주로 이제 그 영한 번역이었죠.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딱 보면 고수들은 이제 영어 프린트를 딱 준 다음에 영어 프린트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영어 프린트를 20장짜리를 딱 갖고 와가지고, 자, 장당 10,000원이니까 뭐, 저기 3박 4일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맡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고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수 의뢰인 같은 경우는 딱 와서, 한국말 한 장에 10,000원씩 할 테니까 3박 4일 안에 해주세요.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면은 이 고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 영어는 긴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3분의 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왜? 영어에는 각종 대명사와 각종 의미상 주어와 정말 각종 많고 많은 뭡니까? 아까 가주어, 진주어 같은 쓸모없는 그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 영어는 형식적인 언어니까. 하지만 국어는 의미 중심의 언어다 보니까 정말 할 말만 쓰면 돼요. 할 말만. 그래서 아무리 긴 문장이어도 그냥 짧게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더 읽기가 쉽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 1주차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풀어서 쓰는 것도 있죠. 그렇게 소유격 같은 건 풀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뭐 직역을 해준답시고, 그러니까 충실한 번역을 해준답시고, 직역을 자칫해서 잘못하다 보면, 엄청, 말이 장황해지고, 맞지가 않죠. 3줄, 4줄짜리 영어 문장을 만약에 번역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3줄, 4줄짜리더라도 짧게 번역을 해줍니다. 짧게. 영화 같은 거 번역을 할 때도 그 8자, 12자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스크린 안에 읽힐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뭐 여주인공이 영어로 말을 많이 했지만 짧게 황 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간결하게 빨리 그 화면 안에서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딱 줬을 때는 20장 하면은 20만 원이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한국말로 장당 10,000원 이렇게 하면은 뭐 13만 원 뭐 이렇게 14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랬던 뭐 경험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왜 그렇게 그러면은 한국말을 번역을 했을 때 장수가 확 줄어드느냐? 그거는 이런 불필요한 여러 대명사 같은 것들을 많이 제거하고 목적격 뭐 이런 거 소유격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게 그 의미 중심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명사를 생각해서 간략하게 쉬운 문장을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면은 그 1장의 첫 번째 거 주어가 1, 2인칭인 경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1주차 강의할 때 몇 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어가 1, 2인칭인 경우엔 특히 생략을 합니다. 그렇죠? 주어가 I나 You인 경우 특히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외에는 번역하지 않는다. 그치? 아주 강조를 뭐 굳이 그거는 하고 싶어요. 우리 1주차 강의 우리 할 때 뭐 than you 뭐 이런 거 있었죠. than you 할 때 너보다는 뭐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너보다는 그 여자가 뭐 연설을 잘한다 이렇게 쓸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썼죠. 그죠?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안 합니다. 1, 2인칭은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2인칭 번역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장 고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문장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처음에 한번 보시면 Number 1, I met an old friend of mine yesterday. An old friend of mine. 그죠? 그 다음에 Number 2, I'm glad to see him again because I haven't seen him for a long time. 그죠? I'm glad to see him again because I haven't seen him for a long time.
자, 그 다음에 3번. Have you lost your passport? Have you lost your passport? 자, 어떻습니까?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골라보시죠. 그래서, 나는 어제 나의 옛 친구 하나를 만났다. 나의 옛 친구 하나. An old friend of mine. 요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An old friend of mine 하면 나의 옛 친구 하나. 2번. 어제 옛 친구 하나를 만났다. 그죠? 나는 어제 할 때 나도 뺐을 뿐만 아니라 옛 친구 하나를 만났다. 옛 친구 한 명을 만났다. 하면 끝납니다. 1, 2인칭 생략입니다. 1, 2인칭 생략. 나의 옛 친구도 또 뺐습니다. 소유격도 생략했습니다. 소유격, 1인칭 다 생략했습니다. 2번.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 좋은 문장이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I'm glad to see him again because I haven't seen him for a long time. 나는 그를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를 다시 만나서 기쁘다. 당연히 어색하죠. 나는. 2번. 오랫동안 그를 못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기쁘다. 과감하게 나를 다 빼버렸습니다. 한 번만 뺀 게 아닙니다. 그죠? 한 번만 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를 못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기쁘다. 해서 완전히 다 빼버렸습니다. 2번 문장. 훨씬 좋은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1, 2인칭의 주어는 우리가 생략을 하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1, 2인칭은 생략을 하자. 대체로 생략을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유격도 또 나오는 거는 생략을 한다. 3번 보겠습니다. Have you lost your passport? 당신은 당신의 여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거 이상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여권을 잃어버리셨나요?도 이상하고요. 그냥 2번. 여권을 잃어버리셨어요?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Have you lost your passport?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권 잃어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은 하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1, 2인칭에 2인칭에 당신은 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나는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권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해서 주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주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 2인칭은 확실히 강조하고 싶을 때 외에는 번역하지 않는다. 확실히 강조하고 싶을 때 외에는 번역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칠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칠판에 보시면 이번에 다음 예문을 자연스럽게 번역해 보세요라고 해서 이번에 또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한 문장짜리입니다. 같이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럼 번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efore I got into the train, it suddenly struck me how few people there were on the platform, although the train was full. 자, 이 문장 어떻습니까? 한 문장짜리예요. 그죠? 기차를 타기 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struck me 할 때 it suddenly struck me 할 때 it은 당연히 그것은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죠? 그것은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다. strike me. strike 하는 얘기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How few people there were on the platform. 그죠? 플랫폼에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은지라는 그런 얘기죠. Although the train was full. 이런 문장인데. 자, 그죠? 기차는 꽉 찼는데 승강장에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문장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I가 한 번밖에 없군요. 상당히 많지는 않고 I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it도 사실은 불필요한 it이고요. 그죠? 그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또 그렇죠? 기차도 여러 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반복되는 문장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장을 한번 번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죠. Before I got into the train, it suddenly struck me how few people there were on the platform, although the train was full. 기차에 오르기 전에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참 적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자, 어떻습니까? 한 문장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순서로 또 before I got into the train 하고 although the train was full 하고가 맨 앞에 있고 뒤에 있다고 해요. 그것도 순서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그 문장의 의미가 어떤 문장인지, 그죠? 그러니까 기차는 사람이 많은데 플랫폼엔 사람이 없다. 지금 이게 중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강조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뭐 기차에 오르기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비록 기차는 꽉 찼지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연결해서 또 플랫폼보다는 우리가 승강장이라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모든 말은 국어로 조금 국어가 있는 말은 국어로 다 풀어서 씁시다. 외래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에 기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승강장에는 사람들이 참 적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다. 자, 이 정도로 번역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주어로 쓰인 그죠? 이제 그 대명사 번역에 이번에는 3인칭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로 쓰인 대명사 번역, 지금 대명사 번역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어로 쓰인 번역 1, 2인칭은 생략한다를 좀 아까 한 거고요. 1, 2인칭은 생략한다. 이번에는 3인칭 번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로 쓰인 3인칭입니다. 자, 3인칭인 경우에는 일단 번역은 해야 되겠죠. 3인칭이니까. 그렇죠? 1, 2인칭만 우리가 생략을 가급적이면 한다. 대체로 한다라고 했는데 3인칭은 일단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와서 누군지 알 수가 있으면 당연히 아는 사람이면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별표 좀 한번 쳐보시고요. 세 번째 또 3인칭이라도 그냥 일반인을 나타내는 3인칭이 있어요. 일반인. 이게 더 중요하죠. 이건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렇죠? 일반인을 나타낸다면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원칙적으로 1, 2인칭은 번역을 안 하되 1, 2인칭 주어는 번역을 안 하되 3인칭일 땐 번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3인칭도 그죠? 일반인 주어일 때, 일반인 그냥 사람들이라는 그냥 일반인 주어일 때는 번역을 안 한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의 문제를 같이 한번 문장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문장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입니다. He loves flowers and he's happy growing them. 여기서 he 같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그 사람을 해야지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를 대상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he loves flowers and he's happy growing them. 자, number 2. They are not emotional. They are not easily made into either friends or enemies. 자, 여기도 they가 일반인 주어인지 아니면 누굴 지칭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They are not emotional. They are not easily made into either friends or enemies. 그 다음에 number 3입니다. He who hesitates is lost. He who hesitates is lost.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이면 우리가 해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3인칭 주어일 때 특정인이면 하고 일반인이면 안 한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He loves flowers and he's happy growing them. 그는 꽃을 좋아하고 그는 꽃을 기르면서 행복하다. he하고 them은 사실은 꽃이 두 번 나오고 he도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꽃을 몹시 좋아하고 꽃을 기르면서 행복하다. 그죠? 네, 그는 꽃을 몹시 좋아하고 꽃을 기르면서 행복하다. 여기서 them은 대명사지만 대명사 생략을 안 할 거면 명사로 바꿔서 해줍니다. 그것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절대 하지 않고 생략을 할 거면 생략을 과감하게 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명사로 바꿔서 하는 게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은 우리 삼촌은 여러 번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 삼촌은 몇 세십니다. 우리 삼촌은 고향이 어디십니다. 우리 삼촌은 지금은 어디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 그는이라고 안 하죠. 생략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안 할 거면 명사로 바꿔라. 그게 대명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이 맞겠죠? 그렇죠? 두 번째 예문. 그래서 그는 또는 그 사람은 꽃을 몹시 좋아하고 꽃을 기르면서 행복하다. 자, 2번 보겠습니다. They are not emotional.
They are not easily made into either friends or enemies. 자, 그들은 감정적이 아니다. 즉, 그들은 쉽게 친구나 적이 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죠? 특정인을 가리키는 거 아닌다면, 자, 그들은 감정적이 아니다. 쉽게 친구나 적이 되지도 않는다. 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뭐 꼭 굳이 그들을 다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세미콜론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세미콜론은 영어에만 있고 우리말에는 없는 문장 보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실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뭐 즉이라든가 따라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해준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1번에 즉 아니면 따라서 뭐 이런 식의 접속사를 넣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들은을 2번 반복하는 거는 2번이 낫다. 2번 같이.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이 아니다. 쉽게 친구나 적이 되지도 않는다.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좋겠고요. 3번 He who hesitates is lost. He who hesitates is lost.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그죠? He who hesitates. 주저하는 사람은 잃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저하는 그는 잃는다. 여기서 그가 정말 특정한 그일까요? 주저하는 그는 잃는다. 2번 주저하는 자는 잃는다. 주저하는 사람, 주저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he가 나올 때 he를 잘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인 주어 he이기 때문에 사실은 번역 안 한다.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 없을 때는 일반인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주저하는 그는이 아니라 주저하는 자는 주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잃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2번 번역이 알맞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첫 번째 강 주어로 쓰인 대명사 번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어로 쓰인 대명사는 1, 2인칭은 일단 가급적 생략하도록 한다. 3인칭은 놔두되 3인칭에서도 일반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생략을 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가 아니라 문장 내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대명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장 내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2번입니다. 2번. 문장 내에 많이 나오는 주어가 아닌 대명사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목적격, 소유격의 대명사. 그죠? 목적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뭐, him, 이런 거 있죠? her, 이런 거. 소유격도 his, her, 우리 나왔던 거, their, 이렇게 나왔던 거. 소유격 대명사. 어떻게 하느냐. 자, 주격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되, 그죠? 주격 대명사는 번역을 하되, 목적격이나 소유격 대명사는 번역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대명사는 일단 주어니까 그냥 가야 되겠죠. 하지만 1, 2인칭일 때는 가급적 생략하고요. 주어니까 그냥 가되, 목적격이나 소유격일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사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가 가리키는 명사로 바꿔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같이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연스러운 문장을 일단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she says something to herself. She says something to herself. 그 다음에요. 이거는 1, 2, 3번 삼지선다네요. 3개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고요. Number 2, he did such things by themselves. He did such things by themselves. 이것도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죠? By themselves. 주로 제기대명사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 number 3, she bought a present with her mother for her mother on Mother's Day. She bought a present with the money for the mother on Mother's Day. 그죠? 자, 요 문장은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Number 4, Mr. Park interested himself in enterprise. Mr. Park interested himself in the enterprise. 자, enterprise는 이제 사업이 되겠죠. 사업. 그죠? 사업에 관심이 있다. 뭐, 사업에 또, 그죠? 연루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says something to herself. 그러면 1번.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뭔가를 말했다.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그죠? herself가 그녀 자신이 맞지만, 이거 목적격 대명사잖아요. 목적격 대명사. 그죠? 주격인 대명사는 그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으로 갔지만, 목적격 대명사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이냐? 2번,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말했다. 3번, 혹은 그녀는 혼잣말했다.
자기 자신에게라고까지 번역